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727일 동안 70명이 넘는 검사가 투입돼서 376번 압수수색을 하고 6번 소환조사를 벌인 결과입니다. 오늘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지, 또 앞으로 이 결과가 몰고 올 정치권 파장은 어떨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기각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상했던 결정이신가요? 네, 제가 본회의장에서 네. 체포동의안에 관련돼서 제 입장을 밝히면서도 근거 없는 그런 구속영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 당시 제가 이제 말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취지의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음 졸이신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오늘 민주당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어제 저도 이제 현장에 있었는데요. 어제 현장에서부터 대단히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였고요. 네.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의총에서는 오랜만에 의원들이 좀 마음껏 웃고 떠들 수도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서 이재명 대표가 나올 때 보니까 의원님도 같이 계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 현장에서 느낀 또 감흥이 크셨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각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그렇지만 또 혹시 모른다 이런 불안감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의원들 중에는 굉장히 가슴 졸였던 의원들이 있는데 그런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안도의 어떤 그런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좀 만끽했던 그런 새벽이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어떤 얘기 나누셨을지도 궁금한데요. 대표님 특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컨디션 아니었고요. 네. 제가 이제 서 있으니까 이제 악수하고 제 어깨를 이렇게 두들겨 주시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본인도 좀 고생은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장시간 걸렸으니까요. 네네네. 구치소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민생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네. 정책 물꼬를 트기 위해서 대통령실과도 접촉을 하시게 되는 건지 이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시겠지만 우리 당은 그리고 우리 대표는 지속적으로 민생을 위한 정치 행보를 가자. 네. 그것을 위해서 여와 야가 다 같이 힘을 합치자. 특히 정부가 민생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계속 밝혀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과의 대화라든지 또는 여당과의 대화에 대해서 항상 열려 있는 자세를 취해왔었던 거고요. 네. 변함없는 겁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공식적으로 만나질 않았는데 이제는 만남을 거부할 명분이 좀 없어졌다고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거부할 명분은 없었고요. 진짜 민생을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하고 했었으면 진작에 만났어야죠. 근데 네. 하여튼 더욱더 만날 필요가 있어졌고 또 만남을 거부할 명분은 사라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이제 원내대표가 또 새로 선출이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도 같이 계셨던데 앞으로 민주당 분위기 좀 어떻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계속 민생을 강조해 왔고요. 이번 정기국회 때는 한층 어려워진 우리 서민들의 생활 또 국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적이고 꼭 필요한 법안이라든지 또는 꼭 필요한 예산 같은 거 챙기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보다 좀 더 단결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나갈 그런 방식으로 당이 운영될 겁니다. 특히 홍익표 원내대표는 비공개로 진행된 원내대표 선거 기조연설에서도 네. 본인이 이제 그렇게 밝힌 바가 있어서 특히 원내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이 이제 가결됐을 때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명계 의원들 입지가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는 말이 돌기도 했었는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비명계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당을 완전히 장악한 이재명 대표가 경선 기회는 부여하겠지만 이 대표 지지 세력이 경선 때 상당한 분노를 표출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전망 어떻게 좀 일리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제가 시장을 오랜만에 좀 돌아다녔어요. 그동안은 네.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래서 못 찾아뵙다가 시장 상인분들은 이제 추석 맞아서 쭉 인사를 드렸는데 당원분들이 상당히 분노해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뭔가 당원분들의 어떤 평가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얘기한 것과 좀 결이 다르게 당원분들의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이제 일정 정도 작용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예. 분노는 확인을 하셨다. 네네네. 혹시 실제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당의 조치가 있게 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네. 저는 가결하신 분들이 본인의 어떤 정치적 판단을 하신 거고 네. 그렇다면 그 정치적 판단에 보통은 책임이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좀 지시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 차원에서 근데 어떤 결정을 할지는 사실 제가 지금 논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네. 근데 어쨌든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민주당 개파 갈등이 드러났던 것도 사실이고 이런 거 좀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분당 가능성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외부에서는요. 네. 당 내에서는 원내대표 선거 치를 때나 이럴 때 봤을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잡음과 분란 이런 것도 있긴 있었지만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새로 원내대표가 뽑히면서 또 당이 좀 다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분당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사실상 거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 당 안에서 느끼는 거랑 당 밖에서 보는 거랑 좀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보시는 거네요. 네, 아무래도 사실은 이제 가결된 날 굉장히 격앙된 이제 의원총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보시면서 이거 분당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재빠르게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는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고 바로 네. 또 원내대표 선거 치르고 이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통합의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 가능성이라는 것은 밖에 계신 분들이 보시는 것과는 달리 저는 거의 없다. 아예 네.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 이제 기각 결정이 나고 나서 국민의힘이 법원이 개딸에 졌다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정치 판결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김기현 대표는 금도를 넘었다는 표현까지 썼는데 국민의힘 반응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항상 드리는 말씀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법원 판결을 평가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이 판결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내는 논평이라든지 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발언을 보면 그런 어떤 분석에 따른 평가라기보다는 그냥 규정짓고 선언하는 식으로 법원에 대한 평가를 내려버려요. 그러면은 사실 이게 사법부를 어떻게 보면 좀 그냥 매도하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건 좀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나온 결정에 대해서도 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거가 이런 증거가 있는데 이런 증거는 평가를 안 했다라든지 그래서 불합리하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논리적인 근거가 아니다. 그냥 팍 싸잡아서 매도를 하는 식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있는데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당의 인사들이 대법 판결에 대해서 막 얘기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 후보자조차도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약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나 그쪽 분들이 좀 진정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다 구속영장 발부를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영장을 한번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은 아실 텐데요. 대부분 제가 이제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 진술이에요. 누구의 진술이 있다, 누구의 진술이 있다.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뿐이지, 어떤 물적 증거를 제시하거나 하는 게 없고요. 예. 예.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하면서 맞불을 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영장 기각이 무죄를 뜻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인데 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 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얼마 전에 있었던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장면을 좀 떠올려 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법무부 장관이 이 체포 동의안이 왔을 때, 네. 어떤 보고를 할 법적 권한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냥 국회 관례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기회를 주는 건데, 예전에 어떤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아주 간략하게 어떤 요지 정도를 보고하죠. 네. 근데 거의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선, 자세하게 길게 했죠. 넘어선 얘기까지 막 하고 또 민주당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정당 자체를 매도하는 식으로 발언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그 어떤 국가기관의 수장의 태도인가 이런 모습이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저한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당에서 오늘 나왔던 그런 그 반응 이런 것들은 일정 정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 미니 총선으로 불리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이제 정말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이 김태우 후보 선대위를 거의 메머드급으로 꾸려서 뭐 어벤져스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지도부가 또 뭐 현장에 총출동하기도 하고요. 국민의힘이 이렇게 총력을 쏟는 행보는 어떻게 보세요? 아시다시피 이제 그 김태우 후보자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구청장직을 사임할 수밖에 없었던,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보궐선거가 있게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 판결이 있은 후 3개월 만에 대통령 사면을 하고 바로 또 후보가 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공천이 되는 거예요. 이건 공천이 그냥 사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보궐선거는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적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여기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된 것도 선거 판도나 판세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이제 1년 반 넘게 윤석열 정부가 뭐 했지라고 생각하면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다 많은 국민들이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대표적으로 정말 그렇게 매진해서 해왔던 일이 결국 이거였네? 네. 라는 판단들을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그게 이제 이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번 이재명 대표 기각 결정과 좀 유사한 상황이 9월 초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 영장 기각 때도 좀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 민주당 해병대 수사외압 TF팀 소속이시잖아요. 예, 제가 단장을 맡고 있어요. 네. 지금 이슈가 많아서 조금 가려져 있는 느낌도 있는데 요거는 상황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특검을 통해서 이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그래서 제가 특검법 대표 발의를 했고 당론으로 추진하기로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난번 본회의에 신속 추진 법안으로 지정하는 표결 절차가 안건에 올라와 있었는데 그걸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만 본회의가 산회되고 말았거든요. 네. 최대한 빨리 본회의가 잡혀서 저는 이것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해서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좀 처리가 돼서 특검이 좀 발동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진상규명으로 갈 수가 있을지 특검이나 이렇게요. 얼마 전에 MBC인가요? 녹취록 하나를 공개한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해병대 사령관하고 이 박 전 수사단장의 부하죠. 어떤 중령하고 이제 통화하는 내용이 녹음된 녹취 파일이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사실상 박 전 수사단장이 정당했고 그것을 위해서 뭔가 어떻게 엮으려고 했다 이런 것들을 능히 짐작할 만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녹취 파일도 공개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보다 좀 더 진상에 가까워져야 되는데 현재 이 수사기관들이 과연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특검이 좀
발동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신 네, 후보자가 네. 뭐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과격한 표현 사용한 부분 사과를 했는데 예.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한 입장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네. 뭐 광복군과 독립군은 이념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도 했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문제지만 국방부 장관입니다. 군을 관리하고 통솔하는 자리죠. 네. 그런데 5.16 군사 쿠데타를 찬양하는 듯한 발언을 했어요. 네. 이번에도 서면 답변으로 똑같은 그와 유사한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럼 군을 통할하는 위치에 있으면 안 되죠. 쿠데타, 군에 의한 쿠데타를 찬양하는 사람은 어떻게 군을 통할합니까? 네. 신원식, 유인촌, 김행 3명의 장관 후보자 다 임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아시겠지만 이제 그 장관 자리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만 돼 있고요. 국회에서 인사청문 결과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면 안 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보면 뭐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신원식 네. 후보자 같은 경우도 진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군을 통수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여론을 이제 좀 무서워하고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네. 그럼 진짜 좀 국정 기조를 저희들이 쇄신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그런 것들 좀 판단을 할 때 좀 반드시 청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